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동남아 순방 외교에 돌입했습니다. 주말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갈 예정입니다. 이번 한 주가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 시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우수근 중국 동아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이제 미중 정상 간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또 이제 G2 정상 간의 만남이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방금 이제 저희 기자가 전한 것처럼 역시 북한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결과를 보셨나요? 예, 실제 이제 발표된 내용만으로 보면 뭐 특별히 새로운 것이 눈에 띄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북한이 금년 들어서 6차 핵실험에 또 화성 12형, 14형 이딴 도발을 하고 결국 자기들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또 최근에 전원회의를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자기들의 판단은 옳았다. 국제사회가 그 어떤 압박을 하더라도 자기들은 자기의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압박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방문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아시아 순방의 이 90%의 이 비중을 북핵 문제에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진핑 주석, 특히 북핵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늘 강조해 왔기 때문에 예.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좀 가시적인 그런 성과, 다시 말하면 중국의 다짐, 결단 이런 것들이 혹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발표된 내용은 없어요. 예. 오늘 나온 공동성명을 보더라도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인식 예. 그리고 이것을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풀어가고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한다. 한반도의 평화 안전, 미중 관계 협력 또 무역 문제 원만한 해결. 사실 이거는 그동안 여러 번 나왔던 맞습니다. 내용을 반복한 예. 거나 예.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면에서 어떤 이 얘기가 오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예. 제가 듣기로 이제 김정은 체제를 직접 지칭하거나 지난번에 이제 국회 연설에서 워낙 강도 높게 인권 문제를 비난했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 대북 제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 군사 옵션이랄지 이런 뭐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꺼낼까, 뭐 정말 강한 수준의 경고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중국 현지의 분위기를 보면요. 저는 뭐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만 미중 양국에 있어서는 아주 지엽적인,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의식해서라도 압박을 가한다, 북한 문제를 거론한다라는 예. 측면이지 예. 처음부터 이 두 정상은 양국 간의 경제 문제, 그다음에 안보 문제, 기타 문제 등으로 의제가 이미 비중이 결정돼 있었거든요. 예. 처음부터 더군다나 이번 정상회담은요 기울어진 운동장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절대 권력을 손에 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힘들고 또 개인적으로도 러시아 스캔들 등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밖에 나가서 실적, 즉 경제적인 실적이라도 많이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라면은 한국과 일본은 좀 자기들이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국력 차이가 많이 나니 괜찮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실적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트럼프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에게 좀 민감하거나 불리할 것을 제시할 리가 없었거든요. 예.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이익이 있지만 접근 방법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갖고 들어간다면은 양측 간에 갈등만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모습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좋지가 않거든요. 예. 더군다나 두 나라 아까 말씀하신 양국의 경제 문제도 있고 더 많은 글로벌 차원의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G1, G2의 정상회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는 부차적이었고 우리가 기대를 한들 예. 바뀔 게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는 것은 중국 내 분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얘기를 들으면 북핵 관련해서는 언론적인 얘기를 선에서 정리를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 교수께서는 지금 이제 이번 주 초에 중국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저기 뭐 자금성하고 뭐 천안문까지 다 이게 통제를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굉장히 뭐 의전과 경호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예전에도 뭐 저기 미중 간의 회담을 보셨을 텐데 이번에 특히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현지에서? 첫 번째, 저는 시진핑 주석이 막강한 권력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종일관 준비 과정도 중국 측 현지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시종일관 여유가 있었고요. 그 천안문 광장도 그렇고 자금성도 하루를 통째로 한 사람을 위해서 비계할 정도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등소평도 뭐 장쩌민 전 주석도 못했거든요. 시진핑 주석은 황제 같은 권력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그만큼 우대한 것이죠. 중국어에 그 호유라는 것이 있는데 예. 우리말로 한다면은 뭐 상대방을 그 기만하다, 예. 한껏 끌어올렸다가 협상 분위기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끔 끌어올린다라는 간도 쓸개도 빼줄 듯이 대해준다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만한 권력이 있어. 난 황제와 같아. 당신도 이렇게까지 해줄 테니까 당신도 우리 서로 힘들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 라는 식인 것이죠. 실제로 자금성을 이런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빈 것은 70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그래요?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 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을 우대해주면서 후요 예.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협상에 유리하게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민감얘기는 꺼내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대 것인 외국 것이죠. 국가 원수를 우대하면서도 어떤 이제 직기 이기를 맞아서 자신이 황제 반열에 올랐다는 어떤 그러니까 과시죠. 과시욕,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북한, 중국 국민들에게 예. 그런 부분도 있었겠네요, 충분히. 그러니까 예.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중국인들도 여태까지 국제사에서 미국과 중국 회담이라도 미국이 이기고 중국이 열등하다는 걸 알았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지환지투처럼 당당하게 시진핑 주석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시진핑 주석은 이미 미국에게 많은 경제적인 보따리를 줬지만 시진핑 주석도 이미 많은 걸 얻은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그 의전 이야기는 항상 중요해요. 특히 이제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3개국을 방문을 했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좋은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뭐 햄버거에 골프 회동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국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전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좀 적절하게 잘했다 이런 생각이 하시는지 삼국을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예, 그렇죠.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빈 방문했죠. 25년 만에 국빈 방문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국빈 방문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일찍부터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 한국을 거쳐서 중국을 갔는데 결국 이제 세 나라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접과 예우가 이제 뭐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지요. 근데 실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을 다녀온 후에 미국 언론에서는 일본의 이 트럼프에 대한 예우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잘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트럼프의 조수에 불과했다라든지 예. 너무 어떻게 보면 아첨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줬다. 과공 비례였다. 예, 이렇게. 과공. 그러니까 이 일본의 이 총리 아베 총리는 뭐 골프를 치다가 그 보니까는 이 벙커에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도 예. 계속 TV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일본이 너무 예를 들어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딸에 대해서 그 거액의 기금을 또 이방카, 내고 580억 이방카. 정도 했죠. 예. 예.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하여튼 이런 것이 일본이 너무 과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우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통째로 자금성을 비우고 그다음에 과거에 황제가 걷던 길을 함께 나란히 걸었고 예, 예. 과거 황제가 기거했던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또 거기에서 중국의 경국도 보고 거기서 만찬도 하고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황제로 예우했는데 동시에 자기도 황제가 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인상적이라고 본인은 얘기는 했습니다. 만찬이 길어서 좋았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그걸 통째로 비우고 통제하는 건 중국이라고 하는 일당 독재 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예우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적응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일 간에는 독도새우 문제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항의를 했죠. 상대 국가의 어떤 국빈 만찬 그 메뉴를 가지고 저렇게까지 항의를 하는 어떤
일본 측의 또 민감한 반응,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황제 의전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뭐 우습게 너무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황제 접대를 한다면 음식이나 이런 부분도 황제 준하는 그런 이제 대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중국은 뭐 어떤 뭐 음식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만한 전석이라고 예, 예. 만한 전시. 예. 그러니까 청나라 때 만주족하고 한족이 가장 좋은 음식을 적어도 108가지 요리에서 수백 가지 요리가 나오는 중국 최대의 호합한 요리인데 예. 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아마 뭐 공개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제 느낌상 이것은 청나라 어떤 황제가 잘 먹었던 것이고 이것은 명나라 어떤 황제 이렇게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을 리가 없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후요거든요. 진짜 내가 황제가 된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중국식 접대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정말 과공비례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또 일본의 전통입니다. 일본은 그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자라면은 철저하게 2인자의 전통이 있어갖고 모든 걸 다 주는 척하고 하다가 1인자의 힘이 떨어지고 새로운 1인자 나타나면은 고무신을 바로 꺾어 신고 배신을 하는 그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전통에 맞게 이번에 했던 것이고 중국도 중국에 맞게 했고 우리는 물량으로 따지면은 규모로 따지면 중국과 일본만큼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정성을 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인도네시아 가는 전용기를 일부러 15분 늦게 출발했다고 맞습니다. 했는데 예. 그 이유도 손님을 먼저 보낸다라는 것. 미국에서 다 알려질 거거든요. 예. 우리는 우리의 이런 좋은 전통, 미덕을 가지고 했기 예. 때문에 예.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은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자, 선생님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전에 이제 중국 당국에서 이 대북 무역상 70여 명을 체포했고 평양 관광을 못하도록 차단을 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내부에서 시장 뭐 장마당이 되겠죠. 위안화 유통이 되는 것을 철저히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우 교수님은 중국은 뭐 미국의 어떤 압박에 대해서 크게 이 신경 쓰지 않는다. 이제 이미 기울어진 것이고 예. 중국이 절대적인 그런 자리에서 이제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는 미 의회에서 오토 원비어법이라고 하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이것은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철저한 그 차단입니다. 결국은 북한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이라고 그러면 뭐 중국은행이 거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의 국회 연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더 독재국가 북한과 거래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모든 행동을 중단해라. 외교 관계를 격화시키고 결국은 그것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염두에 둔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하기 전에 워터원비어법이 통과가 됐고요. 지금 태평양 지역에서 3함대와 7함대의 항모단 이 세 항모단이 이제 가까이 와서 예. 훈련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이 압박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예. 동시에 중국에 대한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어쨌든 그런 황제 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은 자 이런 대우를 받고 껄끄러운 얘기는 하지 말고 이제 이런 의미를 우 교수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그런 화살이 날아올 가능성 이런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우리는 안보리 제재 결의 지금 중국의 입장 그거거든요. 안보리 제재 결의는 철저히 이행하지만 예. 독자 제재는 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지금 70명의 무역상을 체포한 것은 안보리 제재 결의의 이행 차원에서 예.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철저히 하니 더 얘기하지 마라. 예. 우리는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북한으로서는 아마 지금 김정은이 9월 15일 이후에 잠잠하거든요. 예, 거의 맞습니다. 2달이 다 돼갑니다.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조여오는 국제사회 압박 또 미국의 군사력 시위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아마 고민하고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북한의 반응을 보면 내부 결속, 그다음에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예.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한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반대하는 시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집중 보도하면서 노동신문이 반미 감정을 이제 자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안화의 통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중국의 압박, 또 중국의 대북한 제재에 대한 불만, 거기에 대한 그 행동, 앞으로의 대비, 그 차원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역시 이제 중국 현지의 분위기를 이렇게 파악해 보면요. 이것도 다 자기들이 예상한 예상치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북한 카드 들고 나오고 남중국해 들고 나오지만 결국은 돈 달라.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더 달라라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처음부터 경제 문제이고 경제 문제에서 다양한 공세를 들고 나오겠지만 우리는 많은 선물을 준비했다. 이 자체가 처음부터 여유롭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봐야 될 것은 중국은 왜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이기 집권하면서 절대 권력을 쥐다시피 가능하냐면은 국내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것이죠. 국제적으로는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됨으로써 중국 당국의 생각에 의한다면요. 패권, 국제사회의 패권이 빠르게 팍스 아메리칸에서 팍스 시니카로 촉진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해버렸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다양한 형태로 파상적인 공격을 해올 텐데 중국이 6명, 7명 뭐 이런 식으로 집단 지도체로 나가면은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모든 걸 몰아주면은 내가 제대로 잘 대처하겠다라는 그런 논리도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지는 미국,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지는 미국에 뜨는 중국, 게다가 지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발등에 불이 또 떨어지고 있죠. 뜨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안정되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미국은 패권적 지위를 그냥 주지 않을 테니까 다양한 파상 공세를 우리는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적절히 대처하면 된다. 이것이 중국의 자세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났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저희들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 협력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글쎄요, 이제 중국 다녀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건데 어떤 얘기가 좀 오갈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지난번 이제 G20 정상회의 때 한 번 만났지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만남이 될 텐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좀 다릅니다. 물론 북핵 문제도 그때보다 더 진전된, 다시 말하면 북한의 위협이 더 높아진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한국과 중국이 이제 사드 문제로 이어져 온 갈등을 잠시 이제 봉합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중 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자라고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한중 정상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합의 내용을 정상 차원에서 확인을 하고 그걸 어떻게 앞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아마 주로 논의가 될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역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것. 사드 문제도 역시 출발은 북한 핵 문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와 함께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에 방중을 해서 중국에서 시진핑과 회담이 가능할 것인가? 또 그런 수순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2월에 있을 평창 올림픽에 참석을 해서 또 그 다음 올림픽은 중국에서 개최되도록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수순으로 연결되면서 한중 관계를 과거에 또 그 이상으로 복원해 나가는 아마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사항을 알면 우리 외교의 운신의 폭이 훨씬 높아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온 것은요. 이전서부터 빨리 사드 문제를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한국하고의 대화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중국에서 답답하게 온 것이고, 특히 이번에 그렇게까지 나오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국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대미 외교에 화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외교관계, 국제관계를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사이가 다 안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하고 일본은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개선이 쉽지 않은 관계이고 한국하고는 좋다가
사드라는 일시적인 장애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한국은 풀기를 원하고 막혀 있는 것은 시진핑 내가 꿍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한국의 명분을 주면 된다라는 그런 측면인데 아직도 한국이 잘 못 져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풀어지게 되는 것인데 예. 대미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한국하고의 관계만이라도 빨리 풀어가지고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의 영향을 덜 받게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도 원하고 그래 한국이 원하는 걸 우린 주지 뭐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이것을 잘 안다면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대중 외교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큰 나라하고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예. 중국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제대로 알고 지금과 또 다른 좀 새로운 시도를 해나간다면요. 중국도 중국도 미국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면서 적어도 이 동북아 문제만큼은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는 예. 그런 구도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드 갈등 문제가 봉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양국 정상이 만나더라도 좀 마음 부담은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 현지 분위기도 지금 언론에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주의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한마디에 모든 게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실적도 보일 필요가 있고 미국에 대한 화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한국이 그쪽으로 가면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한국이 균형 잡힌 정책이라도 하게끔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완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그 시그널을 매스컴을 통해 갖고 한국 사회에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봉합이니까 지금 저는 이번에 에이펙에서 만나는 것은 입춘을 알리는 서곡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는 못하고 예. 어색하고 서먹서먹했던 것을 풀면서 양자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본격적으로 풀릴 텐데 예. 저는 이 기회에 우리가 중국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굴종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 상대방을 제대로 알고 상대방이 필요한 걸 제대로 얘기를 하면서 외교 전략을 전개해 나간다면요. 예. 중국도 좋고 우리도 좋은. 그렇기 때문에 싸두면은 저는 서서히 풀려지는 게 아니라 본물 터지듯이 예. 시진핑 주석의 마음만 딱 돌리게 된다면은 본물 터지듯이 한중 관계는 개선될 거라는 생각이 문재인 듭니다. 대통령의 연내 그 방중도 뭐 긍정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지금 지금의 중국 상황이라면. 현재서도요. 뭐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명분 없이 이런 식으로 됐고, 근데 한국은 시진핑 주석이 나에게 사드 문제에서 더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준다면은 나도 필요하니까 싹 풀 수 있거든요. 예. 그 명분 같은 것 지금 저는 최근 들어서 우리 외교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우리의 입장을 주장할 건 주장을 하고 해 나간다면요. 한중 관계는 저는 조만간 양자 예. 정상 우리가 이제는 북경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본격적인 한중 관계의 개선의 신호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균형 외교에 대한 어떤 정리가 좀 됐습니다. 다변화라는 그 단어가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이제 순방 계속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가들과의 어떤 외교적인 관계를 새롭게 하는 부분들, 특히 신남방 정책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돼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신북방 정책은 러시아, 중국 위쪽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중국 한중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역시 이제 우리가 이번 중국과의 그런 껄끄러운 관계, 또 중국 사실은 사드 문제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보복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언제 어떤 계기로 이걸 풀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중국도 아마 재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번 19차 당대회 시진핑의 집권 2기를 계기로 해서 자연스럽게 전환점을 마련한 걸로 생각이 되고 그냥 내려놓을 수 없으니 한국이 3불 약속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줬다. 막 이렇게 모양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3분은 우리가 약속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입장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은 지금까지의 모습을 본다면은 앞으로 언제라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 그런 제2의 제3의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외교를 너무 이 중국이라든지 다른 큰 나라 위주가 아니라 다른 좀 더 다변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세계 10대 경제 대국 경제국의 지위에 걸맞는 그런 외교로 다변화해 나가고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이라든지 또 국제사회의 평화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번에 정부는
지난번에 신북방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신남방 정책, 다시 말하면 아세안을 이제 이 4강과 거의 대등하게 경제 분야, 또 평화 분야, 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3P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리고 아세안의 가장 중심 국가가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국분 방문해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한국과 여러 가지 방산 협력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그 수송기 CN235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그런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아세안과 확대하는 협력을 확대하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짧게 하나 교수님께 북중 관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 잠깐 얘기 좀 북중 관계도 그렇고요, 한중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이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드 문제도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저 입장에서 바라볼 때 중국이 사드 제재 취한 건 맞습니다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 중국이 일방적이지만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이 너무 일방적이다. 옆집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내 집이라고 맨날 고성방가하고 새벽에도 사람들 들러가면 싸운 내 집에서 내가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서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점점 갈등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가고 한중 관계가 더 좋아지게 되면은 그러면 북중 관계도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조절해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더 한 가지 덧붙인다면요. 그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저는 주로 밖에서 쭉 살다 보니까요. 역사를 반복되게 만드니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치욕 역사를 많이 겪었는데도 지금 또 외세를 계속 끌어들이고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가 어떤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의존, 왜 자꾸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려는 모멘텀 새로운 시도를 안 하는지, 왜 역사를 또 반복하게끔 만들려고 하는지 너무도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자, 북중 관계는 결국 북한의 선택입니다. 북한이 핵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우수근 중국 동아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